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병이 딱 왔다 하면은 자신이 먹는 음식부터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음식의 독이 만병의 근원이니요. 우리는 이제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대량 생산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먹거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가공식품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빈곤병에서 시달렸다면 현재는 대부분 다 풍요병이에요. 풍요병. 이 새로운 형태의 질병이 나타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50년, 60년인 것 같아요. 비만, 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이런 대사성 질환을 포함해서 아토피, 또 정신적인 문제로 생기는 이 불면, 우울증,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과거에는 이런 당뇨 같은 이런 병들, 성인병이 나타나면은 이 부작병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질병들이 이제는 누구나 다 걸리는 대중적인 질병이 되고 말았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애완동물 키우시잖아요. 이 애완동물도 주인하고 비슷한 병을 앓는데요. 주인과 함께 이런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요, 이 약육강식의 어떤 생존 경쟁 속에서 이게 밀려나게 되면 굶어 죽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병으로 죽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스스로 건강을 스스로 챙길 수 있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각종 우리가 인스턴트나 가공식품과 같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먹고, 또 특히 이제 요즘은 또 시도 때도 없이 먹어요. 과식. 특히 제일 제가 건강에 해로운 것이 야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만병의 근원이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병이 딱 왔다 하면은 자신이 먹는 음식부터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입이 즐거운 가공식품을 정말 많이 먹고 있는지, 또 어느 경우는요, 마음의 허기를 음식으로 채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세포가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의 허기가 들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음식으로 보충을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음식이 만병의 근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하여튼 건강한 삶을 위하신다면 자신의 음식, 자신의 먹는 음식을 갖다가 본인이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야기한 내가 먹은 음식이 바로 나다. 음식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치료하지 못한다. 격언을 머릿속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몸이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들이 아마 병을 치료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음식과 이 병의 관계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25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로부터 시작됐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음식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문화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도 이때 전쟁이 많은 시대예요. 철기 문화, 또 금속이 이제 금 문화가 이제 시작되는 이런 시대하고 맞물리고, 전쟁의 시대하고 맞물려요. 남의 것을 뺏어서, 그리고 또 가축을 키우는 시대하고 또 맞물려요. 그래서 정말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빈곤병과 풍요병이 가장 많이 존재했던 이런 시대예요. 이게 지금 시대하고도 맞물려요.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정말 과잉 생산해내고 이걸 먹는 시대하고 전쟁도 비슷하고요. 또 빈곤은 또 빈곤에서 오는 지구상으로 보면 이런 시대하고도 같이 되기 때문에 음식이 일단은 첫 번째로 만병의 근원이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과하게 먹으면 독은 이게 밸런스가 무너진 것을 우리가 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된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도 영양에 벗어나서 과잉으로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악액질을 만듭니다. 자연의학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점이죠. 음식으로 치료하는 이게 가장 그래도 의학적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니시의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음식과 관련해서는 서양은 거슨요법, 동양은 니시요법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곳에서도 상당히 그 양을 기준을 둬요. 그 범위 벗어나지 않도록, 좋다고 많이 먹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두고 있어요. 특히 실제로 채소를 많이 드시게 되면 위장 기능이 좀 문제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 위에 염증을 유발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채소 많이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채소 많이 먹으면 여러분들이 몸이 아직 그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이 좋다고 많이 드시게 되면은
속도 쓰리고 쉽게 하면 위궤양도 유발할 수 있어요. 장의 천공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과하게 먹었을 때 나타나는, 과식했을 때 나타나는 음식의 독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 몸에서 일어나는 그 몸의 본성의 기본이 뭐냐면 균형과 조화와 밸런스예요. 이 균형과 조화가 밸런스가 깨진 게 병이지 무조건 부족하다고 병 생기고 과하게 먹었다고 해서 이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균형과 조화와 밸런스다.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한테 맞는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서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먹어서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한테 맞는 그 기준을 스스로 찾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치유 건강법의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 약이 될까요?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약이 될까요? 당연히 소화가 잘 되고 자기한테 맞는 음식이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체질에 맞는 거, 자기 궁합에 맞는 거 이런 음식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특히 채소는 정말 차가워요. 물이 좋다고 하는데 물도 많이 드시게 되면 몸이 많이 차가워요. 이랬을 때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차갑게 작용하고 어떤 사람은 또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때문에 이게 하나의 의학적인 어떤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 그 자기에 맞는 각자에 맞는 것을 찾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자연치유 건강법 의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기도 해요. 거기에 맞춰서 균형과 조화와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먹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의학은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라고 하는 이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자기한테 그게 어떻게 몸에서 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은 실천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음식이 나한테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욕심이고 집착입니다. 그걸 내려놓고 자기 스스로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기 몸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이 자연치유의 건강법의 가장 핵심이기도 해요. 예,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 소화기계통 증상이에요. 먹었는데 속이 쓰리거나 특히 이제 뭐 대변이 안 좋아지거나 하면은 그게 생리 현상인지 아니면 병리 현상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알으셔야 돼요. 생리적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병리적으로 질병을 또 다른 질병을 만드는 하나의 또 시발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먹어봐야 한다는 것은 이미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다 의학적으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 먹어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알아차림이에요.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가 어떤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자기 자신의 각자에 맞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